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한 시간 2020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처음 2,3을 X축, Y축으로 평이동 쫙 했습니다. 평이동 좌표 나와 있네요. 2,3 이런 부분들이 평이동해서 7,6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X가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X축으로 5만큼 평이동해서 5만큼 늘어나야 되죠. Y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큼 평이동해서 여기 점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좌표에 관련된 이론이니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 자, a-b를 구하라. 이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명제가 나와 있는데 이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언제 참여냐 공부해 가는 건데 진리 집합을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일 때 참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는데요. 주어진 식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해석하기 불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좀 주어진 식을 좀 바꿔주면 되죠. x 값이 2이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이퀄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요 오른쪽 식에 있는 결론이 좀 더 큰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2가 좀 존재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대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a 값은 그럼 4가 되는 건가요? a 값은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진리 집합 형태로 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개념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2 두 부분 집합 A, B A, B 집합이 다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A 여집합 합 B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여집합을 구하게 되면요. A 집합이 2, 3, 4 되었으니까 2, 3, 4를 좀 빼고 나면 1하고 5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구하면 되겠고 B 집합은 1,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두 집합의 합집합 A 여집합 합 B 이렇게 구하려면 가볍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만 좀 쓰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결론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 숫자를 합해가면 되는 거니까 3에다가 그러면 8이 되는가요? 8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에서 여집합이 어떻게 되고 합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질문 던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y절편은 어떻게 되냐 좀 물어봤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m일 때 m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인데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데 왜냐면 기울기 1을 좀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m 값이니까 여기 이제 m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처리가 되겠고 반지름 자체는 이제 문제 주어진 식을 보니까 2가 되니까 2 루트 2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 루트를 좀 답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공식 암기가 또 안 돼 있으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좀 적용해 주면 좋겠는데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울기 주어져 있으니까 x, y 절편 모르니까 y 절편 k 그래서 직선 방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직선 방식 되겠고 중심 좌표 0,0 이곳에서부터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이용하는 게 좀 제일 좋겠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이런 형태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겠고 00 집어넣으니까 k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반지름이다 하면 k의 절대값이 2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딱 답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유도 과정처럼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항목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타내는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3 이상인 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열심히 좀 주어진 방정식
표준형 형태로 좀 정리를 하나 이런인가요?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된 부분,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완전제곱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뭐 16이 좀 생겨야 되겠죠. 양변에 더하기 16을 한 거죠.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플러스 9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뒤쪽에 정리한 이 부분들, 여기가 이제 뭐 r 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16 플러스 9 마이너스 3k 이 부분들. 근데 이제 뭐 반지름이 3이 당연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k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고, k 값은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k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3, 5,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5개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원 방정식 표준형으로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그리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집합, B 집합 되는데 뭐 B 집합이 좀 잘 안 되나요? 그럼 B 집합 좀 구하면 되겠죠?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6개의 원수가 있네요. 자, A 교집합 X 해주면 이제 공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X라는 집합은 1, 3, 5라는 원수가 있으면 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이렇게 되면 와, 그렇다면 요 부분들은 이제 X가 B에만 쏙 들어가지고 요거에 이제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1, 3, 5, 1, 3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X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2, 4, 6, 12 요 4개의 원소를 가지고요. 2, 4, 6, 12 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합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합은 우리가 이제 뭐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가라 뭐 이런 얘기죠. 부분집합 의 개수를 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뭐 2의 n제곱 이런 것 때문에 공식 형태로 되는 거니까 4개 카운팅해서 1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조건 메모하고 부분집합의 개수, 뭐 부분집합의 개수 뭐 집합에서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정확하게 식들 좀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 이런 것을 성립함을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귀류법이다. 뭐 그러면 이제 일단 결론을 뭐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의 배수다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3의 배수다 아니다 이렇게 좀 가정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준다면요, 이런 모양 형태, 이런 모양 형태죠. 주어진 모양들을 좀 따라서 좀 표현법이 달라지는데, 자, 이런 부분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는 거면 나머지 하나는 또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형태니까 3k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3k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도 써지는데, 이제 뒤에 있는 조건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k가 0이어도 되는 거니까 0이올 때도 숫자를 표현해 주려면 당연히 좌측 형태로 표현이 되겠고, 만약에 오른쪽 형태로 좀 표현해야 된다면요, n이 좀 자연수 있는 형태로만 돼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오른쪽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3k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3k 플러스 1일 때 열심히 좀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게 되면 이제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나올 텐데, 뒤에 이제 뭐 나머지 일부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들은요 3 공통 튀어나가고 3k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나 형태로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나에 있는 부분들, 뭐 3k 제곱 이 부분들은 k 값이 0이면 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전체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니까 뭐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가였던 3k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역시 제곱을 하게 되면요 9k 제곱 플러스 4, 3, 12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3 공통 튀어나와서 3k 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 여기 이제 4 부분들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는 이게 3 더하기 1 바꾼 거죠. 여기는 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요 부분들이 이제 뭐 나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고, 아이고,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나는 아까 좀 끝난 거고요.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바가 이제 뒤쪽 걸 물어본 거죠. 이게 뭐 이게 다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가르쳐 준 거네요. 아이고.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3k제곱 플러스 1 이 부분들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n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에 다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명제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열심히 했더니 가정 반대편 가정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 이 부분이 바로 기류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푼 가나에 해당하는 것을 fk, gk 넣었고요. 다에 해당하는 값을 뭐 알파 이렇게 쳐냈는데 뭐 이런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fu 그다음에 뭐 g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다 부분이 1 나왔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3k 플러스인데 3k 플러스 이 부분에다가 이제 6을 집어넣으면 3, 6, 18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f6이 되겠고요. 9에다가 나 부분은 3k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뭐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0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서 나올 거니까 정답은 뭐 25에서 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 뭐 이렇게 좀 기류법 자체가 이제 큰 모양 틀에서 이제 어떤 형태인지만 좀 잘 기억하면 되죠. 결론을 부정해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 모순이 된다. 그래서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 이런 흐름이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니까 3의 배수 아닐 때는 뭐 표현법이 두 가지 된다. 이런 항목만 잘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 우리가 뭐 제곱해서 살펴가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덕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 두 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A안을 선택한 명수가 67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가요? B안을 선택한 B를 선택한 사람이 45 이렇게 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뭐 그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좀 차를 조사하네요. 뭐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뭐 재밌는 표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A형, B형 모두 택한 학생 수 최대값 부분들은요. 이게 뭐 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만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A집합 안에 B집합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런 건 좀 발상을 좀 딱 떠올리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닌데 요거 좀 떠올리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A, B 교집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가장 클 때 당연히 45, B집합, 작은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가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이 겹친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A 합 B 개수가 이제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A 합 B 개수 이렇게 좀 알아볼 때 67, 4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교집합 개수를 좀 빼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합집합이 뭐 가장 커지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전체 집합이 이제 100명이 되면 되죠. 요때 이제 뭐 교집합 개수가 이제 가장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60, 42, 100에서 사라져 갈 거니까 교집합 개수는 당연히 12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소값, 최대값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 되면 또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45에서 33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살짝 좀 개념적인 요소 부분들이 이제 뭐 하는 가지 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뭐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하게 되면, 근데 뭐 그 개념적인 요소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경우에 교집합이 계속 가장 커진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신경 써서 학습을 진행하면 금방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스몰 PQR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 주어져 있다. 아주 재미난데요. P하고 Q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와 이렇게 PQ가 좀 따로따로 좀 그러잖아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R집합에 R만 있는 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들은 또 그런 뭔가요? R이라는 집합은 Q집합 안에 이렇게 또 싹 들어가 있는 이런 집합이라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인 이런 이제 벤 다이그램을 좀 이해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집합 포함관계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럼 이제 Q집합이 P의 여집합에 쏙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P의 여집합은 바깥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대우를 이용해서 R이면 Q이냐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R집합이 Q집합이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R집합이 P집합이 들어갑니까? 물어보는데 R집합하고 P집합은 뭐 교집합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답해가는 그런 내용. 자, 이렇게 뭐 참 거치세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문제 풀이도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되는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부를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잘 정리했느냐 요 싸움을 하는 것 같죠.
이 부분들이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함께 풀이할 만한 10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은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뭐 그렇다면 뭐 둘레 길이를 뭐 다 구해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주어진 부분에서 여기 이제 a, a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재미난 그런 건데 이건 좀 y는 있고 x 위에 있는 이런 점이란 뜻이죠. 이런 곳에 이제 b점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점은 이렇게 좀 x축에 있는 그런 점이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가 이제 b, 0 이렇게 표시가면 되겠죠. a, a 이렇게 표시가는 그런 내용. 뭐 3, 2 뭐 대략 좀 표시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둘레의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림 모양 딱 표시해 주니까 이제 어디에 출제된 건지 알겠습니까? 어떤 이론에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뭐 간단하게 때릴 때는 뭐 직선 이렇게 좀 하나 좀 있고 두 점 주어서 이제 거리 합 최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대칭을 해가지고 뭐 직선 거리 간다 이런 풀이 그런 문제를 좀 응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되나요? A점을 이렇게 X축에 대칭 이동해가지고 A' 좌표 그럼 이제 Y보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좌표를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Y는 이꼴 X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칭해서 또 좌표 하나 또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럼 2,3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뭐 직선 거리를 좀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들. 자, 그래서 사실 뭐 B점하고 C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X축 위의 점에서 이게 지금 직선 이렇게 좀 그었을 때 이제 만나는 점 위치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직선 거리가 뭐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A'하고 A2', 더블 프라임 이런 부분은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루트 이렇게 처리해서요. 뭐 3이 1제곱에다가 여기는 이제 5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26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칭 이론 나온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뭐 직선으로 주어진다든지 이런 표현하게 되면 좀 더 눈치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a,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좌표 잡아서 이렇게 좀 둘레가 될 부분들인데 뭐 그러니까 뭐 요 길이가 이렇게 펴져 있고 뭐 요 길이가 이렇게 좀 펴져 있어서 뭐 옮겨져서 이제 직선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어쨌든 이제 이게 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점으로 표시돼 있어서 조금 살짝 눈치채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잘 해서 다음에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조건 P가 Q 이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Q 집합이 더 큰 그런 집합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기억을 보게 되면 0, 0 이렇게 된 거고, 자 오른쪽도 이제 0, 0 될 것도 같지만 이게 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x, y 값이 0,0이 아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있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된 거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 x, y 원소가 훨씬 더 많은 집합이 Q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을 살펴볼 때 뭐 이렇게 뭐 절대값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곱하면 되죠.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 처리되겠고 오른쪽 부분들은 x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소거하고 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xy 절대값 값이 xy 이렇게 처리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되겠습니까? 그럼 뭐 x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 포함 관계를 좀 살펴봤을 때 요거는 뭐 이제 P가 좀 더 훨씬 더 큰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까? 좀 더 이게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요.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면 양수 될 때가 뭐 1사분면도 있지만 이제 3사분면도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뜻이고요. Q는요. 1사분면 쪽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자, 니은 부분들은 이제 P 명제 쪽이 더 큰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디귿은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이제 니은 좀 살펴봤고 디귿은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x 공통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공통 2 공통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뭐 인수분해 형태죠. x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x는 2 또는 y는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x는 2 또는 y는 1 나왔으니까 두 집합이 또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좀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P 집합이 좀 확실하게 좀 작은 집합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기억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부분 좀 살펴가라 이렇게 됐을 때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것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원소 개수는 4개고요. B 집합은 A 집합의 원소에다가 오호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D 이렇게 A 집합의 원소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뭐 3A 빼기 K, 3B 빼기 K, 4B 빼기 K. 원래 이게 또 숫자를 좀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이게 또 신났습니다. 3C 빼기 K, 3D 빼기 K 뭐 이런 형태로 좀 B집합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관계를 좀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A 집합의 원소의 합은 20이다 이런 얘기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한 부분들이 20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7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뒤쪽 집합의 원소의 합은 그러면 3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4K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합집합을 하게 되면 이 둘을 좀 더하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그럼 여기가 22니까 22에다가 3 곱하기 22 빼기 4K 이런 형태가 좀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좀 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이제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좀 그려서 봤을 때 A 집합에 있는 원소 이 부분들이 3, 6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집합의 겹친 부분을 좀 빼줘야 되는데 A의 원소의 합이 22였는데 그러면 여기가 9를 빼게 되는 거니까 뭐 13이 더 남죠. 뭐 13 이런 부분들이 뭐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13 이게 겹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결과 이제 47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66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6에 8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8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K 이런 부분이 47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88 요거 좀 이항시키니까 4K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4K가 2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 뭐 K 값은 그럼 뭐 7이라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됐으니까 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뭐 집합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 부분들이 좀 살짝 좀 가미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3x-k 이렇게 좀 비집합을 좀 상상해가는 부분만 좀 기억하면 되죠. 원소 총합이니까 이렇게 합할 때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공통 묶어서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표현해 가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도권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C 곡점하는 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정삼각형을 만든다고 했네요. 삼각형의 넓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원 방정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16, 16, 32 해서 뭐 정리가 좀 되겠는데요. 자, 뭐 대략 좀 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 잡아서 뭐 삼각형을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원 위에 이제 한 점 잡고 자, 삼각형을 좀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삼각형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높이가 h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h가 커지게 되면 넓이도 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 넓이도 커지겠고 h가 좀 작으면 넓이도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 h를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4, 제로 이곳에서부터요 직선의 방정식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2분의요 마이너스 4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루트 2 해서 결과를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정리했을 때 반지름 길이가 4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뭐 가장 작은 삼각형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삼각형 뭐 크게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h 자체가 최대가 될 때는 5루트2에다가 4루트2를 좀 더하게 해서 9루트2를 좀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 높이가 좀 작을 때는 5루트2에서 4루트2를 빼가지고 반지름 길이가 이제 높이가 이제 루트2가 되는 이런 경우에 삼각형 넓이가 이제 가장 작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h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이건 뭐 30도, 60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쪽 높이가 이제 루트 3분의 1 h가 되겠고, 그러니까 한 변 길이 자체는 루트 3분의 2 h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뭐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 넓이 좀 가볼까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삼각형 넓이니까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인데 한 변 길이가 이제 루트 3분의 2 h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됐습니까? 4 곱하기 3, 그 다음에 4 루트 3 h제곱 처리되나요? 뭐 소가 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 h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넓이는 3분의 루트 3에 h값이 얼마 같죠? 9루트 2가 나있나요? 9루트 2 해서 또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최소값은 3분의 루트 3에 루트 2에 제곱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을 또 좀 어떻게 하죠? 최대값, 최소값을 또 다시 또 곱하기 해야 되나요? 와우, 숫자가 좀 엄청 커지겠는데. 그래도 좀 한번 해봐야죠, 뭐. 자, 할까요? 열심히 또 곱하기 해주면 3분의 루트 3에다가 81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긴 또 3분의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루트 3이 3 하나 소거가 되겠고, 이거 812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7이 되겠죠. 27 곱하기 4 이런 형태가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47이 28에 4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8이 답이 되는군요. 되셨죠? 그럴싸한 문제 하나 좀 이제 또 풀이를 한 것 같은데, 뭐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넓이가 뭐 최대가 되는 삼각형, 최소가 되는 정삼각형이라고 해주는데,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형태로 좀 접근하겠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간 부분들, 지금 근데 열심히 이렇게 구해간 건 부분들이 삼각형의 이제 한 변기를 구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높이를 구해가는 거라서, 그죠?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의 이제 모양 B에서 한 변 길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정삼각형이다. 이제 정삼각형 구현한 넓이 공식까지 다 연결시킨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되셨죠? 조금 풀이가 좀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죠. 자, 열심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원의 두 점 P1, Q1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사분면에 있는 점 5호 혹은 이제 그 만나는 검이 결이게 되고요. 4사분면인데 2루트 3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곳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되는 뭐 그런 곳에 있는 거죠.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되겠다.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4x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1 이렇게 되는 좌표. 그러니까 P1이라는 좌표는 일단 x좌표가 1인데 이게 이제 몇 사분면이냐면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y제곱은 3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루트 3에서 P1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이꼴 최로 식이 있는데 q를 구하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2루트 3이니까 4, 3, 12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또 역시 또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4x는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가 3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q1 좌표라고 했나요? q1 좌표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이 좌표는 x좌표가 3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다가 좀 대입해주니까 9에 또 여기가 좀 3 되는 건가요? y제곱이 3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4, 4분면이니까 음수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들을 좀 그럴싸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원방정식인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이런 형태가 된 원방정식이죠. 전 방정식인데, 자, 이곳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P1, P2에서 접선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접선을 구워가지고 x축, x축과의 또 교점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각형 넓이 이렇게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접선 방정식 공식 형태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와, 이게 좀 어렵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되어 있고 x1, y1 이렇게 원위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한 번은 좀 대입하면 되거든요. x1 a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이렇게 쓰면 이게 접선 방정식이 되게 하는데 이런 학습이 좀 돼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뭐 P1에서 접선을 긋게 되게 되면 한번 1을 좀 대입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되어 있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y 제곱 y도 대입해야 되는데 y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하니까 루트 3y는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x 절편을 구해가는 거니까 y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2 해서 좌표를 하나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맞아 하나 또 더 구해야 되죠. 이번엔 3을 대입하니까 그냥 x-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y는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x 절편 구하니까 y에다 0 대입하면요. 그러면 x-2는 4 이렇게 되니까 x좌표는 또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좌표들이 좀 줄줄줄 나왔습니다. 뭐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하나 좌표가 마이너스 2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1, 루트 3에서 접선을 그은 거겠고요. 하나는 뭐 어떻게 됐죠? 6 이렇게 되나요? 6,0 이렇게 좀 좌표가 좀 나왔는데 자, 그 좌표는 뭐죠? 3, 마이너스 3이었죠?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접선을 그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사각형 만들어지는 넓이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뭐 삼각형 뭐 이렇게 두 개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처리했으니까 8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 자체가 한 번은 루트 3에서 계산하고 또 한 번 또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3도 높이는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계산되면 이제 8루트 3에서 전체 사각형 넓이 구해가는 그런 모양. 조금 이제 산수가 가미되고 좀 알아야 될 좀 정보들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침부터 하나하나 또 살펴보게 되면 아주 너무 심각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조금 이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주어진 원하고 자, 이제 OP 길이가 2다라는 부분들은 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이니까 이렇게 원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둘의 이제 뭐 연립 방식 형태로서 교점을 좀 찾아달라. 뭐 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y좌표까지 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문제가 뭐 1사분면이다 4사분면이다 뭐 다 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OQ 길이가 이제 2루트 3 해서 이제 만든 식하고 연립 방정식에서 좌표 찾고 됐습니까? 뭐 충분히 이거 가능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접선 공식 이게 또 좀 기억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억 속에 좀 넣어져 있다면 접선 이제 방정식을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충분히 또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좌표들을 좀 찾아가는 거고. 지금 이게 지금 몇 가지 내용만 좀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절편들 찾았고요. 점 다 찾으면 뭐 그다음 삼각형 넓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만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이 연결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열심히 학습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두 부분 집합 A, 여기 또 크기 순서 나와 있군요. B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들을 주었는데 전부 다 요집합인데요. 그럼 이제 영역 표시 자체를 좀 구동을 좀 바꿔가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A 집합이 되어 있는데 만나는 점은 A, B가 되겠고요. 좀 되게 색칠하는 이유는 지금 여집합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크다의 범위에 반대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A 집합 표시하면 되겠죠. A, B 해서 A 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요 부분들은 대신 또 반대가 되면 또 C, D 해서 이제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좀 이제 범위가 좀 반대편 형태로 해서 B의 집합 이렇게 좀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근데요, 요 둘을 또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겹쳐라. 그다음에 뭐 합친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된 그런 항목들이니까 뭐 이 부분들을 조금만 좀 살펴가면 또 충분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특히 뭐 어디부터 할까요? 겹친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 갈까요? 겹친 부분 일단 뭐 그림을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A하고 B 부분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들 뭐 합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재밌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모양들을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보다 크다가 되면 구멍을 뽕 뚫어 가지고 그럼 여기가 좀 우리가 D가 이렇게 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죠? 겹쳐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잘 또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아래쪽 부분 다 된다는 얘기인데 겹쳐지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가 좀 우리가 좀 C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이런 모양이 써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뭐 이런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공통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전체 부분 표시해 가는 거는 뭐 이것의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시돼 가는 그런 집합이니까 그죠? 전체 집합 표시되는 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 집합 2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다 해서 좀 처리가 됐겠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 여기 색칠한 부분들 이렇게 숫자 표시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A, B, C, D 숫자가 전부 다 나와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무엇을 구하라 했나요? 와우 뭐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뭐 차분하게 뭐 하나 둘 좀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A 여집합 있고요. 차집합은 항상 교집합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고쳐가면 되겠고 그 바깥쪽에 또 다시 여집합 있고 그 다음 교집합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큰 괄호 해주고 B 교집합 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일단 좀 문제를 좀 썼습니다. 자, 차분하게 좀 전개를 해볼까요? 드모르간 법칙을 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그 다음에 B가 되겠고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 이걸 식을 써야 되나요? 뭐 그럼 식을 쓰죠, 뭐 이렇게.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오른쪽만 좀 더 전개를 좀 해볼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뭐 합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니까 결국 이것만 남는 거죠. 됐습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남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A와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뭐 전개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처리해 갈 때 이게 뭐 항상 뭐 수식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조금 벤 다이그램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A와 B는 지금 벤 다이그램이 이 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이랑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요 비금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둘의 교집합 부분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게 수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개념적인 요소들이 이제 집합하고 대명제 파트에 나오는 거니까 중간중간 이제 필요할 때는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좀 더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역 표시를 좀 하죠. A의 여집합은 뭐 우리가 구한 그대로 A 여집합이 되겠고 A하고 숫자가 쓰니까 마이너스 4, 2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A 여집합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B 집합은 지금 여기 B 집합에 있는 숫자 자체가 이제 CD인데 마이너스 CD인데 C 값이 지금 어디 맞죠? C 숫자 맞죠? C 숫자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5 이렇게 처리되는 숫자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처리되는데 B 집합 자체는 이렇게 원래 지금 사이 범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 표시해주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원래 집합은 C 집합에는 뭐 이거 갖다가 들어가는 거죠. 어이구 갖다가 들어가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간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숫자들을 뭐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주어진 영역들 여집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이쪽들은 이제 전부 다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냥 여집합을 좀 만들어 놓고요. 그 여집합들 형태로 가서 문제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을 이제 문제에 맞춰서 처리해가지고 A, B, C, D가 무엇인지를 좀 결정해가는 과정. 이것도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못할 정도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뭐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좀 진행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차분하게 뭐 드모르간 법칙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적용하고 처리를 쭉 좀 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또 마저 더 전개를 해서 처리해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됩니다. 라는 이런 사실들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범위 표시해 가는 그런 부분들, 뭐, 무리 없이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연습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범위 같은 것들 좀 표시해 가면서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고 원점과 2,0, 0,2 원점과 2,0과 0,2 이런 세 점을 지나는 반원을 그립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기 빗변 중점에다가 이제 중심 잡아가지고 원을 좀 그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그린 다음에 대칭 이동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린 것 같은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0을 지나는 직선 중 문양과 7개의 점에서 만나는 7개 점 만나는 이 부분을 좀 잘 찾아야 되는데요. 그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7개 점 만나는 그 부분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좀 잘 찾아볼까요? 1,0은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 점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주면 이제 7개 점이 만날까요?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저는 좀 살짝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요. 이쪽 바깥쪽에 이렇게 그어진 원하고 이제 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되는 거죠. 7개의 점. 물론 접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또 다른 곳도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언제 접해 가는지를 좀 찾아가는 게 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만나는 점을 좀 알았고요. 됐죠?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기울기는 뭐 2개가 되니까 2개의 기울기에 또 곱을 구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무난히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보아 봐서는 뭐 대칭 구조니까 하나만 뭐 이렇게 좀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같네요. 됐죠? 자, 이런 거 하나를 찾아간다면 자, 주어진 직선 자체는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써지는데 뭐 1,0을 지나니까 x-1 이렇게 처리지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즉 mx-y-m은 이꼴 0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우리가 접하는 원은 그렇다면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든지요? 중심좌표가 -1,1인가요? -1,1 되겠고 반지름은 당연히 뭐 반지름은 루트 2가 되는 그런 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 형태라면 이거 뭐 당연히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 주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절대값한 부분이 루트 2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2m 플러스 1의 절대값한 부분들이 루트 2의 m제곱 플러스 1로 결과가 같아진다. 뭐 양변 제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이퀄 2배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2m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4m 남아있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처리되는데 m값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뭐 근위 공식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a 분의 b 프라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지금 플러스인 거 그런 거죠. 루트 4,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숫자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된 이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은 반대편은 또 하나가 좀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부호가 좀 정반대 형태가 될 거니까 이곳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요. 2분의 그렇게 처리되면 2 마이너스 루트 6 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곱하게 해야 된다면 마이너스를 끄내고 그러면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뭐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4분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를 좀 써놓으면 되겠고 이걸 좀 제곱하면 되니까 6에다가 2 해서 4가 되겠고 마이너스 4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산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문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구했는데 a 플러스 b 루트 6이라고 해주고 b 마이너스 2a를 하라.
B-2a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2a, 마이너스 2a 처리해주면 이제 5가 되는 것 같고요. B 값은 뭐 2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뭐 6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하하, 뭐 마지막 산수 부분들은 뭐 열심히 좀 대체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하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문양 뭐 시계점 상당 부분들이 뭐 맨 처음에 이렇게 뭐 문장이 길어진 이유가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세 점지라는 걸 가지고 원 그린 다음에 그걸 뭐 이렇게 대칭해서 뭐 그려갑니다. 그래서 문양 완성한다 그러니까 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도 이런 직선이다. 뭐 다 이제 문제 만드느라고 좀 길어진 거니까요. 뭐 차분하게 좀 그런 부분들은 뭐 그림을 봐가면서 문제를 읽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쫄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 지나는 직선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7개 되는 그 상황을 참 찾아야 되죠. 7개가 됩니다라는 이 상황을 좀 찾아야 될 때 이 상황을 찾는 부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흐름틀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한다. 역시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하나만 제가 구했는데 그 부분들은 뭐 그림상 이제 대칭 구조니까 기울기 자체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한 숫자 아까 구한 거 양수 부분에 제곱되는 다는 사실 이용하면 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문양 나와 있고 문장 길고 우리를 겁주는 요소가 많은데 되게 침착하게 겁먹지 말고 대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명제 P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명제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뭐 부정을 쓰시오 그냥 쓰면 답인가요? 자, 어떤 실수 X 이 부분 신경 써야죠. 어떤 실수 반대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함정처럼 있는 건데 뭐 함정이랄 게 뭐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식은요 2x 제곱 그 다음 뭐 이항시켜서 쓰죠. 뭐 5x 플러스 1 마이너스 k 돼 있고 뭐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인 이다 이렇게 써가면 뭐 그냥 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정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이 이제 모든 실수 모든이란 이 사실 좀 기억해가면서 나머지는 뭐 부등호 바뀌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부정이 참이되도록 주어진 시기점에 항상 여러분들 참이되도록 하는 뭐 k 값을 뭘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부정 만들어 놓은 식을 좀 보게 되면요. 자, 2차 부등식이 돼 있죠. 2차 식인데 항상 0보다 크다. 뭐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조사하죠?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판별식 b 제곱 처리해 주니까 25 마이너스 4a 8 되겠고 1 마이너스 k 해서 0보다 작다.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k25에서 8을 빼니까 플러스 17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k 값은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8분의 17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부정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하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부등식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뭐 이게 판별식 뒤에서 이 부등호 부분이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히 잘 기억하면 되죠. 뭐 이렇게 뭐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 x축은 만나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 이렇게 해서 d0보다 작다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뭐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죠. A에 대하여 B 이렇게 줘야되네요. 교집합이 좀 이라고 줘야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A 집합에는 뭐 원소가 뭐 이미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 하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되면서 A 집합은 뭐 자동으로 이제 1, 2 이렇게 좀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A-3, A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A 값이 3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B 집합을 좀 조사하면 되죠. B 집합 이미 B 집합에 2라는 원소는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하하 숫자가 얼마인가요?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5가 되는 건가요? 5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데 뭐 0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은 좀 답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빅 A가 3일 때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건가요? 2 이렇게 적을 거 대입하면 먼저 4가 되겠고 대입하면은 9에다가 6을 빼니까 3에다가 또 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런 집합이 되는 거니까 뭐 교집합이 2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원소들의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게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A 값은 뭐다? 3이다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집합에서 뭐 교집합에 있는 부분들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문제 정의 부분들 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나 이런 거 살펴보지 않으면 중간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이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그냥 답을 이렇게 뭐 2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덕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홀수인 두 자연수,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네요. mn에 대하여 원을 x축 방향으로 열심히 평이동하는데요. 그러면은 맨 처음 원이 3,4에 반지름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을 좀 하라 이런 얘기.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뭐 3 플러스 m 되겠고 y는 그대로인가요? 반지름 이렇게 되는 부분. 요게 이제 뭐 c1이 되겠죠. 반지름 뭐 c1 일단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원 C1을 또 이렇게 평행이동을 또 한 것을 또 C2라고 했나요? 오호, 그러면 3 플러스 M 있는데 이번에는 또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4 플러스 N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런 부분들이 C2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두 원 C2, C1, C2가 직선 L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M-N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 C1은 L과 두 점에서 만나고 C2도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4x-3y라는 원하고 이런 뭐 직선하고 이런 원들하고의 관계니까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거리 자체가 이제 반지름보다는 좀 작은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리를 좀 구하죠. C1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면 루트 16, 9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자, 대입을 해주면 이제 4배에 3 플러스 m 되겠고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절대값한 부분들이 반지름이 뭐 여전히 4인데 반지름보다 좀 작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전개해주면 4m 처리가 되겠고요. 12, 12는 좀 사라지는데요? 오호, 완전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4 곱하기 5 처리되는데 뭐 또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요.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재밌는데요.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까 좀 뭐 홀수 이런 거 있었죠. 홀수인 두 자연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범위에 있는 m 값은 그렇다면 1하고 3 뭐 두 종류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깔끔하게 m 값도 나왔고 자, 그 다음 또 해야 되죠. C2하고도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번엔 그냥 아예 5번 했을까요? 4에다가 역시 3 더하기 m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에다가는 4 플러스 n 이렇게 좀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워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반지름 4보다는 좀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4m에다가 중간에 이게 12m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3n 절대값 한 부분들이 20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걸 풀어가야 되는데 m 값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식을 좀 쓰죠. 뭐 m 값이 1이라면 이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n-4의 절대값이 2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3n 결과는 4를 좀 대입해 주니까 24보다 작다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n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6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 부분이 중요하죠. 3, 8이 24 이렇게 처리되는데 n도 역시 홀수라고 했으니까 8보다 작은 홀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3, 5, 7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들이 좀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좀 그렇다면 뭐 맞춰볼까요? n-m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큰 숫자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뭐 6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게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m 값이 또 이제 3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n-3, 4, 12의 절대값은 2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3n의 범위가 더하게 해주니까 32 되겠고 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또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n은 이게 지금 3분의 32보다 작은 홀수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음수 조금 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n 값은 이게 좀 10까지 되는 거니까 1, 3, 5, 7, 9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또 n-m 요거에 또 최대를 좀 구해 가려면 역시 m이 3대 있으니까 큰 숫자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이때도 또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어느 쪽이 되든 최대값은 6이 됩니다 하고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복잡해 한 뭐 평행이동 부분 이론도 좀 보이고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큰 틀에서 좀 살펴보면요, 뭐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나온 이 좌표들 뭐 무난한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범위를 좀 구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 좀 조건을 준 거죠. 홀수인 두 자연수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약간 찾기 이렇게 형태로 해서 조사를 해간다는 이런 사실들이 조금 우리를 조금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뭐 그렇게 뭐 못할 정도로 또 이상하게 또 까탈스럽거나 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담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들 대신 빠뜨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앞쪽에도 조금 깔끔하면서 좋은 문제들이 좀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